렉가이드 3.61은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사용 후의 연료 건식 저장 캐스크 주제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표준 형식 및 내용 렉가이드 3.61 리비전 01입니다. 발행일 1989년 2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3.61은 NRC 규제 지침 3.61,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요요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규정, 그리고 그들과 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GPU 가격에 사무실 수 있습니다. 텐시 FR 파트 72의 72.24절 신청서의 내용, 기술 정보에서 사용된 해결료 및 고레벨 방사성 이물질이 독립 저장을 위한 라이센스 요구사항은 파트 72에 따른 라이센스 신청서의 안전 분석 보고서 SAR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연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캐스크에 대한 안전평가는 ISFSI 라이센스 SAR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캐스크는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 지침은 사용 후 연료 저장 캐스크에 대한 주제별 안전 분석 보고서 TSAR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용 후 연료 저장 캐스크에 대한 TSAR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용 후 연료 저장 캐스크에 대한 TSAR가 NRC 직원에 의해 평가되고 라이센싱 행위에서 참조 용도로 허용되는 경우 TSAR의 적절한 섹션은 다른 제출물에서 참조될 수 있습니다. PAERT 72에 따른 특정 라이센스 신청자는 SAR의 적절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으므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 현장에서 사용된 연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캐스는 사용된 연료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고 저장만을 위해 설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운송에 사용되는 캐스는 엄격한 품질 보증과 캐스 테스트를 요구하는 텐시 FR 파트 7일, 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운송에 따라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운송에 사용되는 캐스는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용된 연료를 저장하는 데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적용 가능성 본 규제 지침에 명시된 모든 주제가 특정 캐스크 설계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일부 캐스크 설계에 추가 또는 다른 주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시된 정보는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을 나타내며 요청된 모든 정보가 모든 특정 설계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텐시 FR 파트 7위는 사용 후 해결료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원자로 관련 GTCC 폐기물 독립저장 인허가 요건, SAR은 안전성 분석 보고서, 그리고 ISFSI는 독립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TSAER의 NRC 직원 검토를 위해 추가 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TSAER 제출 후에도 NRC가 검토를 완료하기 전에 TSAER에 변경이 있을 경우 TSAER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조를 위해 허용된 TSAER가 실제 캐스크 설계를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TSAER는 캐스크 공급업체와 NRC 간의 주요 기술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야 합니다. TSAER은 잠재적인 위험과 이러한 위험에 대항하여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에 관한 캐스크 설계의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TSAER는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계획하는 데 사용된 기술, 주의, 노력의 정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고서의 모든 주제에 대한 안전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TSAER는 모든 관련 기술 정보를 포함한 설명과 캐스크 및 그 구성 요소의 설계 기반에 대한 안전평가를 NRC 직원이 캐스크의 독립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설계 및 제조 활동과 관련된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적용될 구성 요소 및 시스템의 식별을 포함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실수를 고려한 예상 작업의 분석은 TSA 아래 적절한 섹션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용 후 연료 저장 용기에 대한 TSA 아래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TSA 아래 포함된 정보는 10CFR 파트 7에 따라 라이센스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SAE 아래 사용될 예정입니다. OMB 승인 번호 3150-132에 따라 10CFR 파트 7의 정보 수집 요구 사항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용 후 연료 건조 저장 캐스크의 설계 가능성, 초기 농축, 원소, 냉각 시간, 저장될 연료의 상태, 클레이딩 무결성 및 기타 저장 조건의 다양성 때문에 이 표준 형식에서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자세한 정보가 TSA 아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입니다. 독점 정보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10CFR 파트 2 국내 라이선스 절차에 대한 관행 규칙의 섹션 사인 2.790 공개 검사, 면제, 금지 요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상세한 이유와 정당화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문헌은 각 장의 끝에 각 참고문헌의 각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OMB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각 권의 TSA 아래는 내용표와 주요 항목의 색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숫자 값의 경우 주어진 중요한 숫자의 수는 그 숫자가 알려진 정확도와 정밀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오류 또는 불확실성의 추정 한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약어는 TSAR 전반에 걸쳐 일관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제한된 캐스크 설계에 고려한 모든 약어, 기호 또는 특수용어는 TSA 아래 처음 나타날 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래픽 프레젠테이션 도면, 다이어그램, 스케치, 표 등의 그래픽 프레젠테이션은 정보가 이러한 수단으로 더 적절하게 또는 편리하게 표시될 수 있을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모든 정보가 읽기 쉽고 기호가 정해되어 있으며 도면이 관련 정보 항목을 해석하는데 시각적 보조가 필요한 정도로 축소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그래픽 프레젠테이션은 주로 참조되는 섹션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림 및 그래픽 812x11인치 그러나 접힌 완성된 사본이 812x11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더 큰 크기도 허용됩니다. 인쇄 구성 텍스트 페이지는 단일 간격이어야 합니다. 타입 얼굴과 스타일, 마이크로필름 또는 이미지 복사 장비에 적합해야 합니다. 복제, 기계적 또는 사진 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텍스트 페이지는 양면에 인쇄되어야 하며 이미지는 맞닿아 인쇄되어야 합니다. 표준 3H OLE 루즈 레이프 바인더에 대한 페이지는 펀치해야 합니다. 페이지는 장과 1단계 섹션 번호에 해당하는 숫자로 번호를 매겨야 하며 그 다음에 하이픈과 섹션 내에 순차 번호가 붙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장 4.1절의 세 번째 페이지는 4.13으로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전체 보고서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와 텍스트는 페이지를 교체하여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펜과 잉크 또는 컷앤페스트 변경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ASM 이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원본과 업데이트된 자료 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각 TSAR 보충물은 날짜를 표시하고 페이지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보충물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각 보충물에는 보충물 색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색인에는 날짜와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삽입 또는 제거할 페이지를 나열합니다. 보충물 색인은 새로운 자료가 포함된 페이지를 페이지 번호와 새로운 자료의 날짜로 식별해야 합니다. 이 장의 정보는 독자가 캐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고 이후의 장을 참조할 필요 없이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반적인 설명은 독자가 더 나은 관점으로 상세한 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체 캐스크 설계의 각 개별 항목의 상대적 안전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입니다. 원문 P8 구간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헬멧의 주요 설계 특징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경납 건물 용기는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설명의 일부로 포장의 전체 및 절단 스케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캐스크가 10CF 알파트 7일, 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운송에 따라 인증된 경우 관련 정보는 이 섹션에 제공되어야 하며 캐스크의 준수 인증서에 참조된 문서, 도면 등의 세부 사항과 사본은 섹션 1호 보충 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석에서 고려된 안전 기능을 명확하게 요약하는 도면과 사양은 섹션 1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밸브, 가스켓 및 용접의 재료 목록, 치수 및 사양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세한 구조 도면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캐스크와 관련된 예상 작업에 대한 논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측기, 밸브, 연결부, 배관, 개구부, 실, 폐쇄 경계 등을 보여주는 회로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캐스크 사용에 대한 제한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잠재적인 인간의 실수의 결과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고려된 설계 기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문 P9 구간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AA,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화학 및 물리적 형태, 물질 밀도, 모더 비율, 핵 안전에 필요한 콘 숫자, 최대 붕괴열, 내부 컨테이너의 최대 압력 축적 및 다른 충전 제한을 포함합니다. 캐스크의 설계, 제조 및 시험을 위한 주요 대리인 또는 계약자를 식별합니다. 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컨설턴트 및 외부 서비스 조직을 식별해야 합니다. 설계자와 제조자 간의 책임 분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라인, 사각형, 수직 및 수평 등의 저장소에 있는 여러 개의 케이스의 일반적인 배열을 식별합니다. 정보는 배열 내부 및 사이트 경계에서 월 및 방사선 조건에 관한 특정 배열의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캐스크와 그 작동 특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수 도면, 자세한 작동 도식 및 로딩 구성을 포함합니다. 원문 P9 구간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A의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문 P10 구간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와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저장 캐스크의 주요 설계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기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NRC 직원은 캐스크 TSAR을 평가할 때 이러한 설계 기준의 적절성을 분석합니다. TSAR가 참조를 위해 승인된 후 기준의 변경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된 기준은 공급업체가 선택할 수 있은 설계 대안에 대한 모든 고려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캐스크가 저장하도록 설계된 소모 연료의 물리적, 열적, 방사성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초기 농축도, 비전력, 연소, 붕괴 시간, 열 발생률과 같은 소모 연료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캐스크 설계에 사용되는 환경 조건과 자연 현상을 식별하고 정량화하며 안전에 중요한 것으로 식별된 캐스크의 구성 요소를 식별합니다. 기상 조건, 홍수, 지진, 주변 온도 범위 및 최대 태양 복사량은 적절한 경우 고려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및 설계 과정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2.2.1.1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토네이도의 속도, 회전 속도, 설계 압력 차이, 그리고 관련된 시간 간격과 같은 설계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규제 지침 1.76 원자력 발전소용 토네이도 설계 기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 및 바람의 하중을 캐스크에 작용하는 힘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캐스크 전체에 걸친 분포와 적용된 하중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합산된 하중을 사용하는 경우 토네이도 하중에 사용되는 하중 요소의 선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토네이도 추진 미사일의 크기, 에너지, 속도, 기타 매개 변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별표 캐스크가 미사일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별표 뉴렉 0800의 3.5.1.4 섹션의 제3항, 자연 현상에 의해 생성된 미사일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분석 보고서 검토를 위한 표준 검토 계획은 이러한 데이터를 개발할 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3.613 최대 범람 가능성, PMF의 효과의 적용성을 논의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PMF에 의해 발생하는 힘으로부터의 설계 하중을 논의합니다. 수위 및 속도와 같은 동적 현상을 포함합니다. 설계 기준은 PMF 데이터를 참조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뉴렉 0800은 뉴레그 0800입니다. 2.2.2.1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부력 및 정적 수력 효과에 대한 캐스크의 설계에 사용되는 홍수 고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적 수력이 설계 하중인 경우 고려되는 현상, 홍수, 풍파, 허리케인 또는 쓰나미를 확인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홍수 하중으로 인한 힘 및 기타 효과가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2.2.4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안전에 중요한 캐스크 구성 요소에 대한 홍수 방지 조치를 설명합니다. 지진 사건으로 인한 영향의 적용성을 논의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캐스크가 작동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는 필요한 매개 변수를 확립하기 위해 캐스크의 설계 및 제조에 사용된 지진 설계 기초를 논의합니다. 선택된 기준의 독립적 평가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 형식을 제안합니다. 이 섹션은 캐스크의 지진 설계에 대한 입력 기준을 논의해야 합니다. 캐스크의 설계에 대해 규제 지침 1.60,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설계를 위한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제한된 것과 다른 응답 스펙트럼 형태가 제한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고 이를 파생한 지진 시간 함수 또는 기타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2.2.3.2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안전에 중요한 캐스크 구성 요소에 적용되는 지진 시스템 분석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안전에 중요한 모든 캐스크 구성 요소에 대해 적용 가능한 지진 분석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응답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학 모델에 적용 가능한 설명 또는 스케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수직 지진 효과를 고려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캐스크 뒤집기 모멘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동적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캐스크의 뒤집기를 일으킬 수 있은 최소 뒤집기 모멘트를 설정합니다. 3.614눈과 얼음 하중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준을 설명하며 특히 유도될 수 있는 열 및 응력과도 현상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합성 하중의 경우 기계적 및 구조적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된 기준을 설명합니다. 합성 하중 접근법을 사용하는 각 하중 구성 요소에 대해 선택된 하중 인자를 포함하여 캐스크가 설계되는 하중 및 하중 조합을 정의해야 합니다. 하중 조합과 모든 하중 인자에 사용된 설계 접근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침투, 구조적 불연 속성 및 높은 열 경사의 지역 영역과 같은 국소화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데 사용된 설계 하중 조합은 열 효과, 크리프 및 수축의 영향 및 저장된 연료의 장기 안전 및 경납 건물을 보장하기 위해 캐스크 작동 조건, 로딩, 얼로딩, 운송의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의 특별한 고려 사항을 식별합니다. 2.3.2.1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환경의 방사능에 통제되지 않은 방출이 없도록 사용되는 각 경계 멘트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정상 및 비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캐스크의 수동 냉각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안전에 중요한 캐스크 장비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방출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합니다. 신뢰성과 테스트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히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선택된 계측에 대한 설계 기반과 설계 기준을 논의합니다. 3.615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아주 임계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안전 여유를 보여주는 관련 설계 기반을 제공합니다. 2.3.4.1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규제적 의미는 사용 가능한 방법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분리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한 오류 응급 기준을 정의합니다. 2.3.4.3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임계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규제 지침 3.4의 2차 개정판, 연료 및 재료 시설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서의 핵임계 안전은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상되는 저장 시스템 운영에 기초하여 캐스크 운영, 유지 보수, 수리 및 폐기와 관련된 예상 집단 복용량을 포함하여 연간 집단 복용량, 인간 REM의 추정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 기능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조건을 성공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선택된 설계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물질 처리용 캐스크의 설계에 주어진 고려사항을 논의합니다. 논의해야 할 주제의 예는 2로 캐스크 및 연료 바스켓 재료의 중성자 활성화 논의, 이후 잠재적으로 오염된 구성 요소의 탈오염 및 제거를 위한 조치, 3호 이물질 처리 프로세스 논의입니다. 구조적 평가 TSAR의 2장은 안전에 중요한 캐스크의 구성 요소 및 시스템의 주요 구조 공학 설계를 식별, 설명, 논의 및 분석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에 대한 설계 기초를 논의해야 합니다. 안전에 중요한 주요 구조 부품과 시스템, 2. 폐쇄 용기 및 폐쇄 장치를 확인합니다. 도면에서 이러한 항목의 위치를 참조하고 설계 및 성능을 논의합니다. 다른 설계 기준이 다른 조건에 대한 헬멧의 다른 부분에 허용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적절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표준에서 캐스크와 내용물의 총 중량을 제공합니다. 부품의 합이 캐스크의 총 중량과 같도록 주요 개별 하위 어셈블리의 중량을 표로 나타내십시오. 캐스크의 중력 중심과 신청서에 언급된 다른 중력 중심을 찾습니다. 이러한 값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계산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언급된 개별 하위 어셈블리와 중력 중심을 찾기 위한 참조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스케치 또는 도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조 평가에 사용된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항복 응력, 임계 응력, 탄성도, 임계 변형률, 푸아송 비율, 밀도 및 열 팽창 계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3.4.3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충격 제한기가 사용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 재료에 대한 압축 응력 변형률 곡선 또는 제한기에 대한 힘 변형 관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동적 하중 또는 고온에 노출되는 재료의 경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적절한 기계적 특성은 구조 평가에 사용되는 범위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3.617 직원이 결과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캐스크 폐쇄 시스템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 시연에는 정상 작동 중에 닫혀야 하는 덮개, 밸브 또는 기타 접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캐스의 열 평가는 섹션 4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3.4.4.1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섹션 3, 4.4.2, 3.4.4.3, 3.4.4.4에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압력 및 온도, 제4장의 열평가에서 결정됨을 요약합니다. 차동 열팽참으로 인한 둘레 및 축 변형 및 응력 있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정상 상태 및 일시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정상 작동 조건에서 캐스 무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열 경사, 압력, 기계적 하중의 결합 효과로부터 응력을 계산합니다. 해석 중인 구성 요소 또는 시스템의 구성 및 치수를 보여주는 스케치 또는 자유체 다이어그램을 제공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3.218 해석은 다른 하중과 함께 반복되는 열 하중 사이클이 피로 파괴 또는 광범위한 변형 축적을 일으킬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3.4.4.4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유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적절한 응력 조합을 만들고 결과 응력을 3.1.2 절의 설계 기준과 비교합니다. 규정에 지정된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상 상태 주변 온도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 조건에서 재료 특성과 액체의 가능한 얼음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에 중요한 캐스크 구성 요소의 경우 결과 온도와 캐스크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성 파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료봉 클라이딩이 정상 또는 사고 조건에서 방사성 물질을 경납 건물하기 위한 설계 기준으로 고려될 때 클라이딩이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또는 시험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료봉 어셈블리가 방사성 물질의 경납 건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캐스크의 로딩 및 얼로딩 중에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섹션에는 가정이나 분석 절차의 정당화, 테스트 결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설명 문서, 벤치마크, 입력 출력, 참조 목록, 참조 문서의 해당 페이지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THERMALEVALUATIONTSAR의 이 장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캐스크 구조, 구성품 및 시스템의 열공학 설계를 식별, 설명, 논의 및 분석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의 기초를 논의해야 합니다. 헬멧의 상당한 열 설계 특성 및 작동 성격 이티크를 설명합니다. 모든 하위 시스템,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 확장 탱크의 작동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열 분석 또는 테스트의 상당한 결과와 이러한 결과의 전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합니다. 열 평가에서 가정되는 최소 및 최대 붕괴 열 부하를 지정합니다. 온도 평가톤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열 특성을 나열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참조는 섹션 4.5에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멧 구성 요소에 대한 사양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릴레가 장치 또는 붕괴 디스크의 경우 운영 압력 범위 및 온도 제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4.1.1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분석 열 모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델은 가스켓, 밸브, 연료 어셈블리 및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모델링 과정은 완전히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4.4.1.2F는 코드 케이스 식별번호, 조건, 적용일자를 원문 형태로 보존합니다. F의 수치, 기호, 적용일자는 원문 이미지에서 보존되며 해설에서는 그 자료가 어떤 판단에 쓰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표는 코드 케이스와 관련 규제 지침, 수록 위치를 색인으로 연결합니다. 해설에서는 코드 케이스 번호와 관련 지침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해당 표는 코드 케이스 번호와 관련 넷가이드 위치를 빠르게 대조하기 위한 색인입니다. 핵심은 각 코드 케이스가 어느 규제 지침 항목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6.3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6.3 모델 사양 이 섹션은 중요성 평가에 사용된 모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산에 사용된 치수 스케치, 비율 또는 기하학적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스케치는 모델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된 재료를 식별해야 합니다. 실제 캐스크 구성과 모델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모델이 보존적임을 보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보관 조건과 사고 조건에 대한 모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핵분열 동위 원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반응성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의 물질의 질량은 원자 밀도와 점유 부피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캐스크에 저장할 예정인 최대 연료 로딩에 대한 핵 반응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 또는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관 및 사고의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캐스크의 효과적인 곱셈 상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중성자 단면도에 대한 설명과 참조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및 단면도 선택의 기초를 논의해야 합니다. 3.6114 실험 방법이 헬멧의 중요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면 헬멧의 정상 및 사고 저장 조건을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온전한 설명과 논의를 포함합니다. 연료 로딩 또는 기타 내용물 로딩에 대한 최대 반응성이 정상 및 사고 조건에서 단일 캐스크 및 캐스크 배열 모두에 대해 평가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근사치, 경계 조건, 계산 수렴 기준 및 단면 조정은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보관의 정상 조건과 사고 조건 모두에 대한 단일 캐스크 및 캐스크 배열에 대한 가장 반응성이 높은 구조를 확립하는 반응성 계산 결과는 표와 그래픽 형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관 및 추출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6, 5에서 벤치마크 계산으로 설정된 편향을 포함하여 분석의 유효성과 보수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분석에 사용된 계산 방법과 중성자 단면적 값의 정당성을 정당화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6.3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규제 지침 3.4의 2차 개정판 연료 및 재료 시설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사용한 작업에서의 핵 임계 안전은 임계 계산의 검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섹션 6 4.1에 주어진 방법과 단면을 사용하여 분석할 중요한 벤치마크 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을 제공합니다. 캐스크 설계와 그 내용과 관련하여 벤치마크의 적용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벤치마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는 참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벤치마크 계산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계산 편향에 대한 논의를 수립하고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는 가정 및 분석 절차의 정당화, 테스트 결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설명, 문서, 벤치마크, 입력, 출력, 참조 문서의 해당 페이지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악관의 변경 2장은 보관의 정상적인 조건에 대한 캐스크 컨트롤을 식별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에 대한 기초를 논의해야 합니다. 캐스크의 폐쇄 경계를 식별합니다. 폐쇄 용기에 대한 설계 사양의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1차 폐쇄 경계에 있는 모든 침투를 식별합니다. 폐쇄 경계를 침투하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성능 사양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캐스크 폐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과 용접을 확인합니다. 질 보증에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포함하여 이러한 실과 용접에 대한 제조 사양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경납 건물용기에 사용되는 폐쇄 장치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보관 조건과 사고 조건에서 양극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볼트 토크를 지정합니다. 정상적인 저장 조건에서 케이크의 좁음을 보여주기 위해 수행된 분석 또는 테스트의 관련 결과를 요약합니다. 갇힌 배에서 방사능 매트, 리알의 직접적인 방출이 없을 것임을 보여주십시오. 갇힌 배에서 방사능 히트를 탐지하는 수단을 설명하여 갇힌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물질 처리 용기에서 형성될 수 있는 증기 또는 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기 또는 가스로 인해 이물질 처리 용기 내에서 압력이 증가하거나 폭발이 발생하면 10CFR 파트 7의 한계를 초과하는 방사성 방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6.3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3.6.116 가정적인 사고 조건에서 폐쇄 용기에서 방출할 수 있는 핵분열가스 생성물의 최대량을 추정합니다. 사이트 경계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의 중요한 방출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섹션에는 지원 정보와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 절차 2장은 로딩, 테스트, 저장, 언로딩 및 캐스크의 기능을 유지하는 프로세스의 준비 및 수행을 위한 권장 운영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적절한 테스트를 포함하여가 절차의 논의는 성능의 예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장은 절차를 보여야 한다. 적절하게 따르면 직업 방사선 노출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은 유지되고 대중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보장이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권장 2섹션에는 검사, 시험 및 캐스크의 특별한 준비를 위한 권장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케이블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캐비티를 설계 사양에 따라 채우는 실드 워터 및 1차 냉각제와 같은 유체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조하도록 설계된 캐비티에서 잔류 수분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검사, 테스트 및 배출을 위한 헬멧의 특별 준비에 대한 권장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녹화가스, 오염된 냉각기 및 고체 오염 물질의 안전한 제거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냉각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헬멧의 재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섹션에는 케이스가 적절하게 로드되고 닫히고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탈오염되고 이후의 운송이 케이스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송 차량에 전달되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시험 및 케이스의 특별한 준비에 대한 권장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지원 문서, 절차에 대한 상세한 토론과 분석, 그래픽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3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수락 기준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 2장은 캐스크 수락 기준과 캐스크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수락 기준의 기초를 논의해야 합니다. 캐스크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분석 또는 테스트에 대해 논의합니다. 수행할 시각 검사와 각 검사의 의도된 목적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검사에 대한 수락 기준과 비준수가 발생하면 취할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조 수용을 위해 수행할 분석 또는 시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용 기준을 제시하고 규정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수행할 조치를 설명합니다. 시험의 민감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야 하며 이 추정치의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할 유출 테스트를 설명합니다. 유출 테스트는 갇힌 배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준과 행동 안전, 예를 들어 방패 탱크에 대한 보조 장비에 수행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수락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유출 테스트의 민감성을 추정하고 추정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안전의 중요한 부품에 대한 분석 및 또는 시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특성, 예, 수명을 테스트할 수 없는 경우 상한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수락 기준과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 예, 교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COMPONENTS는 캐스크 설계에 대해 수용 가능한 성능을 가정하는 가장 혹독한 서비스 조건 하에서 분석 또는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구성 요소의 테스트 성능이 동일한 모델 및 유형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체될 수 있습니다. 가스켓은 가스켓이 양식 중 하나의 성능을 저하시킬 것으로 가정되는 가장 심각한 서비스 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하는 조건 하에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락 시험은 조립되거나 둘 다 수행될 수 있으므로 시험은 시험 중인 가스켓 또는 서비스에 넣어야 하는 캐스크입니다. 가스켓이나 캐스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반드시 수행되지 않는 경우 실제 시스템이 시험에 사용된 경우 우세할 것이라고 가스켓의 조건 제조업체에 적절한 표현을 보장 3.619 주어진 가스켓 장치의 수락 테스트가 해당 제조업체가 공급한 해당 모델의 모든 가스켓의 수락 테스트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1.4.2 및 9.1.4.2 항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구성 요소의 고장이 캐스크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설계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분석 또는 시험해야 합니다. 수락 시험은 시험 대상 구성 요소 또는 조립 시스템 또는 둘 다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시험은 서비스에 넣을 구성 요소 또는 시스템에서 반드시 수행되지 않습니다. 분석은 실제 시스템이 사용되면 존재하는 조건을 적절하게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감마선 및 중성자원에 대한 적절한 차폐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분석 또는 시험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수락 기준과 취할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각 캐스크가 정의된 변동 내에서 정상적인 보관 조건에 대한 열 분석 또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또는 테스트를 논의합니다. 분석 또는 테스트 설정을 설명합니다. 설명에는 열원, 계측기, 열전대 및 열원 위치를 보여주는 회로도 및 기타 테스트 장비의 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측기, 테스트 항목 및 환경 변화에 기반한 테스트 민감도를 추정합니다. 9.1.6.2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사용된 절차를 논의하고 데이터 기록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험 중 데이터 기록의 빈도를 보고합니다. 시험 항목의 정상 상태, 열적 평형, 조건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도 논의해야 합니다. 9.1.6.3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열 수용 기준과 예측 열 성능과 수용 시험 결과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열 수용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수행할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 섹션은 저장 캐스크의 지속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권장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설명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권장 테스트, 검사 및 교체 일정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구성 요소 및 하위 시스템의 교체 및 수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에 사용할 테스트 및 교체 일정을 지정합니다. 권장 일정을 정당화합니다. 방사선 보호 TSAR의 2장은 방사선 보호를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예상되는 작동, 유지 보수, 감시, 검사, 기기 보정 포함, 동안 운영 인력에 대한 추정 방사선 노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장은 또한 방사선에 대한 보호를 위한 10CFR 파트 20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획 절차 및 프로그램 및 기술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2장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다른 장을 참조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직업적 방사선 노출이 ALARA임을 보장하기 위한 캐스크 설계의 고려사항을 설명합니다. 오염 사건이 최소화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된 설계를 개발하는데 과거 설계에서 얻은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설계가 1호 장비 유지 보수의 필요성, 2호 방사선 수준 및 3호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지향하는지 설명합니다. 직업적 방사선 노출이 ALARA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식별하고 설명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봉인을 위해 높은 수준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캐스크 설계 기능을 설명합니다. 5.2 섹션에 설명된 모든 출처의 위치를 보여주는 헬메데 스케일 그림을 제공합니다. 특정 활동,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및 예상 방사능 농도를 포함합니다. 다른 정보는 저장 영역의 잠재적 방사능 복용량률, 유지 보수 및 수리 활동 및 저장 중에 배출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추정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위해 TSAR의 특정 섹션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R 파트 20은 방사선 방호 기준입니다. 9.1.6.3은 ASM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정상적인 운영과 예상 운영 사건 중 각 방사선 영역에 대한 모든 개인 및 총 인원, 시간당 연간 예상 최대 MUM 총 시간을 포함하여 가정 연간 점유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고 분석 캐스크 안전성 평가는 캐스크가 예상되는 비정상 및 사고 사건에 대한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1호 이러한 사건의 원인을 최소화, 2호 사고의 결과를 식별하고 완화, 3호 발생한 경우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캐스크 설계를 평가할 때 NRC가 수행하는 검토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전의 장에서 안전의 중요한 특징들이 식별되고 논의되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비정상 및 사고 발생의 범위와
그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점입니다. 각 상황에 대해 사고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설계 고려 사항을 설명하는 적절한 장과 섹션을 참조해야 합니다. 분석은 원자력 발전소 사이트 및 사용 연료 저장 시스템에서 예상되는 캐스 사용과 사고를 연결해야 합니다. ANSI, ANS-57.9-1984 독립형 소모 연료 저장 시설, 건조 저장 유형, 설계 기준 별표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요구 사항을 확립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4가지 범주의 사건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설계 사건은 정상적인 작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설계 사건은 설치 수명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네 번째 설계 사건은 자연현상 또는 확률이 낮은 사건에 관련됩니다. 규제 지침 3.60 이 섹션에서는 예상되는 운영 발생에 대한 비정상적인 작동에 관한 설계 이벤트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이벤트에는 장비 고장, 방사선 누출 또는 인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섹션에서 논의되는 이벤트의 결과는 캐스크 저장 공간 외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하는 세부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된 캐스크의 부분, 고장 또는 오작동의 유형, 관련된 구성 요소, 시스템 또는 시스템, 효과, 결과 및 수정 조치를 포함하여 이벤트를 식별합니다. 고려 중인 사건을 시작할 수 있은 일련의 발생 및 순서에 있은 각 발생의 신뢰성 또는 확률이 결정되는 기초를 설명합니다. KENSINGTON 에비뉴, 라그랜지 파크, IL 6525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정도, 보호 기능의 고장의 영향, 캐스크 안전 기능에 대한 크레딧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에서 백업 보호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은 연구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 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결과는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 시스템 및 제어 및 예상되는 작업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1.1.2는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사건을 감지하기 위해 제공될 수단 또는 방법, 예를 들어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 또는 지정된 주파수로 수행되는 일상적인 검사 등을 논의합니다. 각각에 대해 반응 시간의 평가를 제공합니다. 11.1.1.3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분석해야 합니다. 1. 이벤트의 진행과 결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가정 및 조건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이 결과의 범위 또는 규모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보호 경계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헬멧 구성 요소와 그 건설 재료가 필요한 안전 경계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계 과정에 관한 결론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각 이벤트에 대해 정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정 조치를 제공합니다. 예상되는 작동 변화, 장비의 고장 및 인간의 실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캐스크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정보는 분석된 상황이 한 열에 나열되고 다른 열에서 식별되는 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3.1125에 대한 잠재적 사고 분석, 예, 자류 떨어지기, 화재를 제시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포스트로 제어 영역을 넘어 보다 큰 UMREM의 복용량으로 이어질 수 있은 신뢰할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가 없다면 그러한 진술을 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분석은 직접 방사선 또는 방사능 물질이 제어 영역 내에서 직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양으로 방출될 수 있는 상황을 다루어야 합니다. 예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예를 들어 지진 또는 다른 낯 원하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11.2.1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11.2.1 사고 분석 사고, 관련된 캐스크 부분, 사고 유형을 식별합니다. 분석된 각 사고에 대해 사고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순서를 설명하고 목록합니다. 자연현상, 인간 오류,
구성요소 결함 또는 구성요소 결함과 같은 사건의 유형을 식별합니다. 가능성의 추정치와 이 증거 평등성 추정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포함합니다. 사고의 영향을 분석, 대부분의 방사선 결과를 분해합니다. 결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가정 및 CON 지정, 결과로부터 회복, 그리고 각 사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단계를 표시합니다. 사고의 결과를 사람과 현장에 있은 재산에 평가합니다. 이벤트 및 결과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정 및 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문 P 33-34 구간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정보는 분석 모델을 보여주는 그림, 흐름 경로 식별, 실제 컴퓨터 목록, 입력 데이터의 완전한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11.2.1.3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운영 제어 및 제한, 이 규제 지침의 이전 섹션을 통해 안전 한계, 제한 조건 및 감시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캐스크 작동 제어, 제한 및 지원 기반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TSAR에서 캐스크에 대한 작동 제어 및 제한으로 정의되고 제한되어야 합니다. 캐스크의 설계 기준에 기초하여 또는 안전평가 및 평가의 결과로 캐스크에 대한 운영 제어 및 제한에 가능한 대상이 될 것으로 결정된 가변 조건 및 한계의 선택을 식별하고 정당화합니다. 운영 제어 및 제한은 완전해야 합니다. 즉, 가능한 한 완전한 범위까지 기술 및 운영 조건의 선택을 지원하는 숫자 값 및 기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제어 또는 제한에 대해 해당 섹션을 참조하고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제어 또는 제한에 대한 세부 사항과 기초를 개발해야 각 캐스크는 기술 사양, 작동 제한 조건, 설계 특징 및 감시 요구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 제어 및 한계는 기술 사양의 기초 분석 및 예상되는 감시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TSAR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운영 제어 및 한도는 안전에 중요한 캐스크의 기능, 예, 사용된 연료 로딩, 운영 변수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적 및 행정적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제어 및 한도는 방출 및 노출 ALARA 수준 달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운영 제어 및 한계가 선택되었을 때 선택의 기초와 작업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을 정당화하는 기술적 및 작업적 고려 사항의 요약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TSAR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이러한 기초의 세부 사항을 완전히 개발해야 합니다. 운영 제어 및 한계를 제시하는 형식은 작업의 안전에 중요한 특징과 작업, 그 중요성의 이유 및 그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문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운영 제어 및 제한을 필요로 하는 활동 및 조건의 범주에 대한 지침은 10CF 알파트 72의 섹션 사인 72.44 라이센스 조건을 참조해야 합니다. 3.61218 이 범주의 제어 또는 한계는 안전에 중요하고 관찰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작동 변수, 예, 캐스 내의 온도 또는 폐쇄 누출의 증거에 적용됩니다. 11.2.1.3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러한 변수의 제어는 장비 및 폐쇄 장벽의 성능 및 무결성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범주의 작동 제어 및 한계는 두 가지 일반적인 클래스를 포함합니다. 운영 제어 및 한계는 캐스크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성능의 최저 수용 수준과 구성 요소의 최소수 또는 작동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의 최소 부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12.2.2.2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12.2.2.2 기술 조건 및 특징은 허용량, 예를 들어 저장 온도, 가스 샘플의 방사능 수준, 영역 방사능 수준, 그리고 작동 중에 허용되는 장비 및 연료 조립의 측면에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작동 한계 및 기술 사양은 예상되는 정상, 비정상 및 사고 작동 조건에 대해 개발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테스트, 보정 및 검사를 포함한 권장 감시 절차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구성 요소의 가용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캐스크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시 사양은 이 섹션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 제어 및 한계는 각 물리적 장벽과 캐스크 설계에서 안전 여유를 유지하는데 특히 중요한 설계의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범주의 주요 목표는 필수 장비의 설계 변경을 제어하는 점입니다. 적용 가능성, 제어 또는 제한이 적용되는 시스템 또는 작업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행동, 제어 또는 한계가 초과되면 무엇을 해야 하느니 구체적인 행동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기초, TSAR은 관련 정보와 명확한 상세한 분석 및 항목의 선택과 그 특정 가치 또는 특성을 지원하는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각 제어 또는 한계에 대한 기초는 지원 정보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나타내고 제어 또는 한계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깊이로 정보의 요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문 P37구간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술적 근거는 공정과 그 특성에 대한 기술적 지식에서 파생되며 특정 변수의 선택과 변수의 값을 지원해야 합니다. 계산, 실험 또는 판단의 결과를 명시하고 분석 및 평가를 요약해야 합니다. 안전 한계가 특정 장비에 의해 보호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관계를 주목해야 하며 변수가 모니터링되고 제어되는 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1.2.2 및 1.2.3 섹션에서 언급된 범주의 제어 또는 한계에 대해서는 기초가 특히 중요합니다. 장비의 기능과 요구사항이 선택되는 방법과 이유를 여기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수단을 기록해야 합니다. 감시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빈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문 P37-39 구간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안전 한계와 정상 작동에 관련된 여유와 기초를 명시해야 합니다. 한계 또는 조건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동 절차와 보호 시스템의 역할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시스템 반응, 작동 과도 및 고장과 같은 요인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한계에 대한 참조를 해야 합니다. 질 보증 프로그램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시스템 및 구성 요소에 대해 설립, 유지 및 실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에 중요한 캐스크 시스템 및 구성 요소는 TSAR에 식별되어야 합니다. 질 보증 프로그램은 안전에 중요한 것으로 식별된 캐스크 시스템 및 구성 요소의 설계, 구매, 제조, 지급, 배송, 보관, 청소, 조립, 검사,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 수리 및 수정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록 B에서 10CF 알파트 50까지의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고 NRC에 의해 승인된 QA 프로그램은 사용 후 연료 저장 캐스크의 설계, 시험, 제조 및 수리와 관련하여 설립, 유지 및 실행된 경우 허용됩니다. 첫 사용 전에 신청자는 미국 핵물질 안전 및 보호국의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핵규제위원회, 워싱턴, DC 20555 이전에 승인된 QA 프로그램을 사용된 연료 저장 캐스크에 적용할 의도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자는 제출 날짜, 도켓 번호 및 NRC 승인 날짜로 프로그램을 식별해야 합니다. NRC 직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독립형 사용연료 저장시설 ISFSI 품질 보증 프로그램 10CFR7이 별표 2라는 지부 기술직을 채택하였으며 이 문서는 사용연료 저장 캐스크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일 복사본은 연료 사이클 안전 지점, 핵재료 안전 및 보안 사무실, 미국 핵규제위원회, 워싱턴, DC 20555의 서면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 알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입니다. 원문 P37-39 구간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3.1931 가치, 영양성 선명서 가치, 영양성 명세서 초안은 1986년 4월에 공개 토론을 위해 가이드 초안이 발표되었을 때 이 가이드의 제한된 버전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가치 영양성 명세서의 변경 사항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가이드를 위해 별도의 가치 영양성 명세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치 영향성 멍에서 주안의 사본은 워싱턴 DC 코드 케이스 220 LSTREETNW에 위치한 위원회의 공공문서실에서 검토 및 수수료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렉가이드 3.61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